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이 청문회가 이제 통과가 됐죠. 청문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통과가 됐네요. 본인이 워낙 이제 잘 살아왔다고 하고 또 평판이 좋다고 제가 이제 후일담으로 제가 들었는데, 역시나 그 여야 의원들도 뭐 사실 너무 좋으면 어떻게 뭐 뒷다리를 잡기가 힘들어요.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무탈하게 인생을 잘 살아오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축하드리고, 제가 이제 국정원장 축하드리는 것은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다기보다는 사실 뭔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보니까 친중 반미, 그러니까 친중 반미, 그러니까 요즘 언론도 그렇지만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뭔가 이게 그러니까 공식적인 언론인 것을 사칭해서 막 우리도 요즘에 뭐 보면 인터넷 신문도 되게 많잖아요. 뭐 별의별 이름 잘 모르는, 근데 요즘 워낙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도 그냥 언론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름 막 지어놓고 약간 메트로급의 그냥 언론사들이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경제신문부터 시작해서 먼 신문, 에너지 신문, 뭐 기후 신문, 녹색 신문, 별의별 신문이 다 있으니까 뭐 그런 신문들 중에 하나였구나 해서 했는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몇십 개가 이번에 그러니까 국정원에 이제 적발이 됐죠. 그래서 한 작년 11월 달 좀 보니까 기사 보면 아시겠죠. 이제 한 30몇 개 언론기관이, 인터넷 언론사가 친중 반미, IP가 어딘지 이제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설을 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쓰는 그런 기사를 쓰는 그런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차단하는 그런 언론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렇게 그냥 언론사가 그렇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한국 안에서 중국 스파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 스파이는 당연히 있을 거고, 미국 스파이도 있을 거고, 일본 스파이도 있고 다 있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있어서 특히 박순환 작가께서 지금 오늘도 CBS 나가서 말씀하셨지만,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소위 얘기해서 동반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위치다. 왜냐면 하는 일이 똑같고 밥 먹고 사는 밥그릇이 비슷한데, 둘 다 반도체해야 되고 둘 다 2차 전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서로 좋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사이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같은 종목을 같은 갈비찜을 팔고 같은 갈비탕을 팔고 같은 종목을 파는 식당인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2차 전지를 팔고 미국이 반도체를 팔면 우리가 서로 왼수지간이 되겠지만, 미국은 전기차 팔고, 그리고 본인들은 소위 얘기해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이런 거 아니고 뭔가 좀 더 원천 기술 이런 것들로 자기는 가고, 그리고 어떤 반도체 어떤 그런 소위 얘기해서 대량 생산이라든지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은 한국이나 대만이 해라. 이미 이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반도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서로 중첩이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 참 머리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거 따로 있고 우리가 할 거 따로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지 않게끔 만든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TSMC가 마치 사운이,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가 사운인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면 야, 형님은 이거 할 테니까 너희는 그거 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먹고 사는 것이 없는 걸로 딱 해놨단 말이에요. 상충되는 것이 없는 걸로 딱 해놨는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오늘 CBS 기자가 이제 물어봤잖아요. 미국이 속으로는 다 2차 전지 같은 거 만들면서 한국 견제할 수도 있지 않느냐 했을 때, 단호하게 박순환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그럴 일이 없다. 딱 잘라서 미국은 전기차를 만들지 2차 전지 만들지 않는다. 이런 건 한데, 중국은 2차 전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어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당연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도움되는 인텔리전스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첩보 활동을 하겠냐? 당연히 한국의 국익에 반대되면 반대됐지.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힘인 중국이 더 센데
우리가 공부를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밉지. 그러니까 한 대라도 쥐어받고 싶은데 옆에 큰 놈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게 누구야?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못 때리는 거야. 만약에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어요, 벌써. 어디 가다 때려다가 저기다 땅에다 한 번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다 뺏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정보 기술 이런 거 다 뺏고 그냥 거의 그냥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버렸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금 위치가 지금 한국과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고 중국하고 우리는 사실 같은 하늘을 두고 살 수 없는 왜 우리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못났으면 우리가 북한처럼 못났으면 중국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 왜냐면 북한은 중국한테 얻어먹으니까. 근데 우린 중국한테 얻어먹을 일이 없어요. 얻어먹을 일이 없어.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중국 시장에 뭘 완제품을 판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재를 팔고 있단 말이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중국 시장이 우리한테도 상당한 도움을 줬죠. 근데 이제는 중국도 어느 정도 많이 따라왔고 우리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 중국과 지금 상당히 라이벌 구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행보 이 부분이 이제 한국하고 중국은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거의 비슷하다. 이제는 같은 밥통을 같이 가져갈 수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점이. 그 시점이 온 거야. 우리가 뭐 원튼 원치 않든 그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내에 우리 국정원장께서 이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한국 내에 있는 북한 스파이는 당연히 잡아내야 되고 그것도 지금 지금 북한하고 한국도 이제 거의 같이 할 얘기가 없어요. 북한도 이미 지금 계속 저기 뭐 미사일 쏘고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뭐 남한을 점령하네 뭐네 자꾸 코꼬라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이 불안한 거야.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대한민국은요 그 전방에 근무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죠. 전방 몇십 킬로가 싹 다 지뢰밭이에요. 예. 탱크니 뭐니 넘어올 수가 없어. 넘어오다 다 터져. 예. 근데 우리가 뭘 점령한다는 것은요 보병이 있어야 점령을 하는 겁니다. 군대가 넘어와야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디 뭐 낙하산 타고 특수부대가 내려가서 점령이 안 돼. 그 특수부대 낙하산으로 몇십만 명을 어떻게 낙하산을 뿌립니까? 뿌려봐야 몇만 명이고 그 몇만 명도 다 들키기 때문에 그냥 위에다 총 하나 갈겨대면 다 죽어요. 결국은 뭔 이동수단 탱크든 뭐든 전차든 장갑차든 그런 게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포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봐요. 도로 같은 데 다 지금 대전차 방해물이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전차 지뢰 이런 거 다 돼 있기 때문에 넘어올 수가 없어. 그건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야 알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말은 그런데 뭐 핵무기 외에는 없는데 핵무기는 본인들이 투발을 하는 순간 본인들도 죽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핵무기라는 개념은 원래 사용 조치 본인들도 죽는다. 그러니까 상호 둘 다 죽는다는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게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전쟁을 안 하겠다는 개념의 무기지 전쟁을 하겠다는 무기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탄생 자체가.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곧 핵 공격을 받는다는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죽는데 뭐하러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술 전략상으로는 핵무기는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가치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없어요. 방어적인 부분에서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강해서 북한을 막 죽이려고 하려고 할 때는 필요하지. 예, 우리도 결국은 핵무기를 써야 된다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근데 북한이 뭐 핵무기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물론 뭐 걱정이 되죠. 왜 없겠어요. 근데 미친놈이니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전략적인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중국은 말입니다. 예,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그렇다고 그 미친놈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북한도 결국은 중국도 결국은 우리하고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뭔가 협력을 하거나 뭐 그들 인정하고 가서 뭘 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섰다. 넘어섰다. 그러니까 북한 스파이는 당연히 잡아내야 되고 그리고 중국 스파이도 다 색출해야 됩니다. 지금 다 색출해서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 정부가 이제 중국을 상당히 옹호하고 북한을 상당히 옹호하는 느낌으로 되게 가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을 못 믿고 있잖아요. 미국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식하고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스파이들 대대적으로 색출을 해주셔야 돼. 특히나 친중 반미 사칭한 언론 사이트 그리고 그런 유튜버 이것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그 배후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친중을 할 리가 없잖아. 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아닌데 왜 친중을 하겠어.
뭔가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해? 이유가 뭘까? 미국 같았으면 바로 이상하다는 소리 듣지. 미국에서는요, 그 알짤 없어요. 미국은 미국 내에서 중국 막 옹호하고 이러면요, 바로 CIA에서 조사 들어가. FBI나 이런 데서 조사 들어갑니다. 왜? 걔네들은 반란자를 제일 싫어해. 반역자. 미국에서는 반역자는 죽음이에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도 반역자는 죽음입니다. 근데 한국은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중국에 대한 중국 스파이, 특히 언론을 사칭한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유튜버 이런 것들을 사칭한 친중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직접 나서달라.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조태용 국정원장께 강력하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바입니다.